초등학생 시절 밤마다 한 명쯤은 친구들을 웃기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쾌한 친구가 있습니다. 유재석 역시 항상 앞에 나와서 다른 친구들을 웃기는 학생이었는데요. 늘 주위에서 재미있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유재석은 내가 TV에 나오면 전국이 난리 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유재석은 고등학교 친구인 이석준과 함께 전국의 고등학교를 돌며 학생들의 특색 있는 자랑거리와 개그를 펼치는 프로그램인 비바 청춘에 출연을 신청합니다. 유재석은 탈락했지만 합격한 이석준의 부탁으로 유재석이 중도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TV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흥행영화였던 영웅본색 2편의 장국영 공중전화신을 패러디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처음으로 TV에 출연하게 된 것인데요. 2년 후인 1991년 KBS 대학개그제의 최승경과 콤비로 나와 개그칼럼이라는 시사풍자 의견을 선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최연소로 KBS 공채 개그맨에 합격하게 됩니다. 최소 은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기대와는 달리 장려상에 그치자 크게 실망하며 대놓고 뚱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대편 새끼손가락으로 귀로 후비면서 상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당시 가뜩이나 군기가 센 개그계에서 이런 모습들이 선배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었는데요. 이때 찍혀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훗날 말하기를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선배님들께 예의라고는 인사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며 당시를 반성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철이 없었느냐면 어느 날은 친구네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가서는 반찬이 풀밖에 없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개그맨이라는 꿈을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룬 유재석은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재석의 데뷔 1년 전 SBS가 새롭게 개국하면서 KBS의 많은 선배 개그맨들이 SBS로 넘어가 그 선배들의 자리는 다음 해에 데뷔했던 유재석과 유재석의 동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시기에 데뷔까지 해 최연소 공채 개그맨 유망주로서 성장하는 듯 싶었지만 6개월간 방송 정지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풀뿌리 의사당이란 코너에서 간단한 역할을 맡은 유재석이 몇 차례 NG를 되풀이하는 바람에 5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 일로 6개월 동안 TV에 나오지 못했고 그 이후로 무대 공포증이 생겨 PD 앞에서만 서면 덜덜 떠느라 아무리 연습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동기 박수홍이 유재석과 함께 코너를 짰는데 당시 엄청난 인기를 가진 박수홍에게만 팬들의 환호가 쏟아지는 바람에 반년에 걸쳐 준비했던 코너를 하지도 못하고 더더욱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었지만 유재석은 여러 프로그램에 꾸준히 얼굴을 비쳤는데요. 그 이유는 사석에서 워낙 웃기는 재능이 넘치며 성실하고 착한 유재석을 동료들이 안타깝게 여겨 꾸준히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유재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시 유재석이 있던 프로그램은 여러 명의 PD가 격주로 연출을 했는데요. 유재석을 좋게 봐 자신이 연출할 때는 작은 역할로라도 유재석을 항상 챙겨준 김석윤 PD가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서 다른 PD가 연출을 맡게 되며 유재석을 배제했던 것입니다. 유재석은 괜찮아 라고 전화를 끊은 후 이 작은 역할을 하는 것조차도 내게는 허락하지 않는 건가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또 집에서 보는 TV 역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동기들을 보면 모두 같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할 수 있고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같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나는 왜 집에서 TV를 보고 있지? 라는 생각에 휩싸여 자신이 초라해 보여 일부러 코미디 프로그램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명생활을 전전하던 중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하기 힘든 군입대가 다가옵니다. 군대에 들어간 유재석은 예상 외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모래시계로 떠오르는 스타였던 이정재와 동기로 만나게 되는데요. 군입대 전에는 인기가 많은 동기들에게 비교가 되고 군대에서 만난 동기는 이정재로 상관들이 이정재에게 수십 장씩 사인을 부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입대 첫날부터 다시 무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군대에 와서도 유재석의 자신감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재는 유재석을 변화시켜줬습니다. 당시 유재석과 이정재는 방위병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이정재가 차가 없어 유재석이 차를 태워주게 되고 자연스러운 카풀을 통해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유재석은 항상 자신감이 있는 이정재를 보며 자신감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군 제대 후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다시 단역으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코미디 세상만사의 남편은 배짱이라는 코너에서 게으르고 무능력한 남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당시 유재석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기름값도 충당할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촬영을 다닐 정도로 생계가 막막했고 코미디를 계속할 수 있을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개그맨을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해야겠다는 진지한 고민을 하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시기 포기하려고 했을 때 김석윤 PD의 연락을 받고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에 60년을 이어라라는 코너를 통해 처음으로 MC를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창명과 함께 더블 MC로 캐스팅되었지만 이창명이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2회부터는 유재석이 단독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창명이 빠지게 된 후 아무도 유재석을 알아보지 못해서 캐릭터 부여를 위해 메뚜기 탈을 억지로 쓰게 됩니다. 이 코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깔끔하게 진행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그 능력을 다른 PD들에게 인정받아 코너가 바뀌어도 계속 진행자를 맡게 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말하길 지방 촬영을 갈 때 짐에 메뚜기 탈을 직접 챙겨가는 것이 남보기 무척 창피했고 그냥 개그맨은 그만둘까 같은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게 핑클인데요. 이효리의 말로는 매니저나 스텝도 없이 혼자서 메뚜기 탈을 가방에 구겨넣고 다니는데 심지어 가방이 작아서 더듬이가 튀어나와 정말 볼품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유재석은 메뚜기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메뚜기라는 별명은 무지 싫어했다고 합니다. 좀 더 고상한 이미지로 개그를 하고 싶었고 굳이 메뚜기 탈을 쓰며 몸을 굴리면서까지 개그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메뚜기 탈을 쓰고 난 후 점차 인지도가 쌓인 유재석은 크게 웃기지는 못하더라도 부담없다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서세원 쇼의 토크박스라는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무대 공포증이 그리 나아지도 못해 심한 울렁증으로 시선도 한 곳에 맞추지 못하고 손도 벌벌 떨면서 친구와의 에피소드 등을 재밌게 풀어내는데요. 결국 토크박스 연말결산 1위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인기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인기 개그맨 유재석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간의 무명 시절 끝에 드디어 인기 개그맨이 된 유재석은 프로그램의 MC를 하나둘씩 맡게 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10년간의 무명 시절은 유재석이 무한도전에서 불렀던 노래 말하는 대로의 배경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약 10년간의 무명 시절과 유재석의 20대를 기억하며 만들어진 노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담은 노래 라고 불리는 말하는 대로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된 유재석은 2000년 최진실 씨의 추천으로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의 MC가 되어 주말 예능의 메인 MC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MC로서의 경력을 쌓게 됩니다. 이후 2001년 느낌표의 코너인 책을 읽읍시다에 김용만과 더블 MC로 활동하면서 김용만 특유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진행 스타일을 보조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재석 스타일의 진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002년 KBS의 프로그램인 일요일은 즐거워의 코너 MC 대격돌도 유재석의 이름을 알리는데 크게 한몫했습니다. MC 대격돌에서 강호동이 힘을 이용해서 다른 출연자들을 제압하는 캐릭터였다면 유재석은 강호동을 약올리다 응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살리고 보완하는 콤비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진실게임, 해피투게더 등 여러 프로그램의 MC를 맡은가 동시에 엑스맨에서 강호동과 다시 함께 하게 되면서 편하고 자상한 MC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국민 MC 반열에 오르게 된 유재석은 2005년 인생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종영 후 몇 년이 지난 현재도 최근 등장한 2025년 무한도전 달력이 불티나게 팔리는 만큼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이라 평가받는 무한도전은 첫 시작인 무모한도전부터 종영까지 많은 멤버들을 바뀌었지만 유재석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한국 예능은 무한도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단 말이 나왔을 정도로 예능계에 큰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한도전은 예능계뿐만 아니라 유재석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무명의 20대 시절 내일은 뭘 할까라는 고민으로 줄담배를 피우던 유재석이었지만 무한도전은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됩니다. 꼬리잡기 특집 이후 과거 추격전 때와는 달리 점점 숨이 차고 버거워짐을 느끼면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개를 가질 수 없다면서 체력관리의 중요성을 느껴 금연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무한도전도 있지만 유재석에게는 아주 특별한 해였는데요. 해피투게더를 통해 처음으로 2005년 KBS 연예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05년 연예대상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으로 연예대상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민 MC 자리를 유지합니다. 이후 SBS의 예능 패밀리가 떴다에 출연한 유재석은 이효리, 대성 등 멤버들과 케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무한도전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큰 웃음을 줍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이 된 유재석은 2009년 돌연 패밀리가 떴다와 무한도전에서 하차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하차설의 원인은 유재석 본인의 사정과는 무관한 신동엽을 밀어내고 취임한 소속사 사장의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신동엽이 설립한 소속사로부터입니다. 당시 신동엽은 코미디계에도 있었지만 국내 MC들에게는 없었던 기획사를 설립해 전문성을 키우고 방송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바라며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와 함께 2004년 12월 DY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소속사는 신동엽 특유의 인맥과 예능인 전문관리라는 필요성이 겹치며 유재석, 김용만, 노홍철, 이혁재, 박경림, 송은이 등
당대 최고의 MC들을 모두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단숨에 대형 기획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연예인들을 영입하면서 간판급 MC들에게는 계약금과 별도로 스톡옵션처럼 회사 주식을 조금씩 나눠줬었는데, 이대 주주인 신동엽의 고등학교 선배가 신동엽을 배신하고 경영권을 빼앗은 뒤 모든 주식을 팬텀 엔터테인먼트에 넘기면서 팬텀이 DY의 최대 주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초콜릿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신동엽은 MBC PD인 은경표와 함께 경영권 복구에 도전하지만 디초콜릿 측에서 신동엽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의결권 제한을 법원에 청구하여 신동엽은 그 많던 주식을 사용도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맞설 적이 없어진 디초콜릿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DY 소속이었던 유재석과 팬텀 소속이었던 강호동이 진행하는 인기 프로그램을 전부 자기네가 제작한다고 엄풀어 놓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며 방송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강호동의 황금어장과 스타킹은 외주 제작에 성공했고, 무한도전은 하차설까지 뿌리면서 흔들었지만 결국엔 실패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유재석이 하차한다는 소문이 돌게 된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유재석은 소속사 때문에 수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집니다.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은 패소, 2심에서도 패소, 소송이 길어지면서 함께 소송을 건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지만 유재석만큼은 내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추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동료들이 나처럼 피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돼서야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뒤집고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다시 2010년 소속사와의 마찰로 이제는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SBS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역대 해외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런닝맨에 출연합니다. 런닝맨은 초기 국내에서의 시청률이 높지 않아 종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50회 특집으로 떠난 태국 여행을 기점으로 해외 인기를 실감하며 탄력을 받아 색다른 변화들을 매주 보여주면서 국내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최초로 선보이는 오리지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인 범인은 바로 너에 출연하면서 OTT 시장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20년대가 되어서도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를 통해 트로트 가수 유산슬 그리고 이효리와 비를 소환하여 만든 싹쓰리로 부캐 열풍을 일으켜 2020년 시사저널에서 선정하는 2020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방송 연예 인물 부분에서 60%가 넘는 압도적 지목률로 1위를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 MC가 된 유재석. 무명 시절 유재석은 말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노력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30인데요. 퇴사 후 혼자서 1년간 수입 없이 만들어간 채널도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3,000명이 넘었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